사진 뭐 이런 얘기 하지만 프로필이란 애초부터는 뭐였냐면 옆 얼굴을 얘기했어요. 프로필 내지는 실루엣이라고 하거든요. 근데 이 실루엣을 따라 그리는 게 바로 드로잉, 세상에 그림이 그려지는 최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. 근데 이거는 사실은 여러분이 조금만 딱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면 아닌데 드로잉의 기호는 라스코드물벽하거나 뭐 이런 건데 라고 얘기할 수 있죠. 그죠? 기원전 15,000년경에 이미 시작됐는데 이거는 그래서 그리스에서 기원전 몇천 년에 그려진 것보다 더 앞설 텐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. 그죠? 여러분 여기서 갑자기 제가 생각이 났는데 제가 이번에 인도네시아 지진에 조금 더 귀가 이렇게 귀에 꽂혔던 게 그 슬라이시 섬이라고 하잖아요. 계속 지금 인도네시아 슬라이시 섬. 사실 그 슬라이시 섬에서 몇 년 전에 서부의 이 라스코 동굴벽화나 알타미라 동굴벽화보다 훨씬 몇백 년 앞선 손자국 그림이 발견이 됐다고 해서 거기에 유명해졌어요. 슬라이시 섬. 미술사에서 되게 중요한 장소로 떠올랐거든요. 슬라이시 섬이.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이제 페콘다툼 같은 게 있는데 서구 미술이 세계 미술의 전반에 가장 중요한 바탕이다 라고 하는 근거 중에 하나들이 이런 빌렌도르프, 비너스, 뭐 알타미라 내지는 라스코 동굴벽화들이었어요. 그것들의 예를 들면 산소 측정 같은 걸 해보니까 기원전 BC 3만 년 막 이런 거예요. 그러니까 봐라, 야 동양의 미술도 사실은 서양 미술이 이렇게 영향을 줘가지고 우리가 문명적으로 더 앞섰어 이런 논리를 폈다고요. 근데 그 인도네시아 슬라이시 섬 제가 도판도 있는데 이 슬라이드 PPT에를 안 넣어놔서 못 찾는데 여러분이 구글링을 해보면 나와요. 슬라이시 섬에 손으로 있잖아요. 원시 인류들이 손으로 다 기법은 어떠냐면 손을 이렇게 찍고 여기다가 이렇게 동물의 피 같은 걸 뿌렸던 것 같아요. 그럼 이게 떼면 어떠냐면 현대미술로 하면은 스텐실 기법 같은 걸로 그래서 손자국이 막 있는 동굴을 발견해냈었어요. 그래서 그 당시에 아시아 미술 사학자들은 어떤 식의 주장을 했냐면 서양 미술이 원조가 아니다. 동아시아 이미 이런 것들이 이미 35,000년 전에 막 그려졌는데 막 이렇게 논쟁을 하기도 했었습니다. 어쨌든 제가 여러분 퀴즈 하나 낼게요. 이렇게 좀 비도 오고 졸리는 것 같으니까 퀴즈 하나 낼게요. 이 그림 여기 언제 그려졌어요? 1792년이니까 18세기잖아요. 그죠? 퀴즈를 내더라도 뭘 내야 되지? 근데 이 그림의 내용은 언제예요? 2세기? 그리스 신화는 아니고요. 어쨌든 신화적으로 전해 내려온 것들이에요. 그래서 그 신화적으로 전해 내려온 것들을 고대 로마의 정치가가 AD 1세기에 쓴 거죠. 그러니까 사실은 이 일이 진짜로 벌어졌다고 해도 이건 최소한 AD 1세기 이전의 일이잖아요. 그죠? 자, 여기서 우리가 잘 보면 그림의 내용은 AD 1세기 전 건데 그림 그려진 건 18세기다. 그럼 이건 시간의 격차가 있는 거죠. 그리고 이걸 좀 이렇게 우리가 학문적으로 얘기하면 이게 바로 예술의 힘이다.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. 그죠? 아주 오래된 전승돼 온 그냥 신화적 이야기조차도 현재화할 수 있다. 그림으로써. 그리고 그거는 18세기 그려졌지만 21세기에도 우리가 볼 수 있다.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. 자, 그런데 그렇게 쫙 얘기하면 자연스러운데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. 저거를 왜 18세기에 그렸지?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? 그죠? 여러분 이 그림의 스타일이 양식이 좀 어때요? 경직돼 보이지 않습니까? 뭔가 이렇게 기법적으로 되게 이렇게 잘 그렸는데 이렇게 뭔가 이렇게 형식화되어 있는 그림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? 이렇게 딱딱하게 이렇게 그리는 어떤 방법들을 따라서 그린 것 같지 않아요? 옷 주름 같은 거나 이런 게. 이게 바로 여러분 미술을 아카데미가 가르치기 시작한 시점입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아트 컬리지, 뭐 미술대학 이런 것들 있잖아요. 그게 오늘 다룰 내용이 그거예요. 아까 제가 18세기 후반에 미술 제도가
정립됐다고 말씀드렸죠. 미술 제도 중에 하나가 미술 교육이에요. 그리고 미술을 대학에서 가르친다라고 하는 게 미술 제도라고 한다면 그때 이 그림들이 그려졌을 거라는 겁니다.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? 근데 그 아카데미라고 합니다, 여러분. 용어를 들어보시면 알 거예요. 그 문화센터 아카데미 이런 것도 물론 거기서 온 거라고 할 수 있지만 서구에서 아카데미란 넓은 의미에서 대학 교육을 얘기해요. 근데 아카데미즘 이렇게 얘기하면 그 대학이 아주 정형화해서 진리값, 뭐 형식화 시켜놓은 지식들, 예술들을 얘기합니다. 아카데미즘. 그거를 대학생들은 충실히 따라야 되는 거죠. 그 전공자들은. 응? 그리고 그걸 너무 충실히 따르다 보니까 형식주의에 빠져. 그걸 매너리즘이라고 해요. 아카데미즘, 매너리즘 잘 기억하십시오, 여러분. 뭐 영어로는 안 쓸게요. 아카데미즘. 그리고 많이 아실 거예요, 사실은. 매너리즘. 이것들은 사실 같은 뜻은 아닌데 아카데미에서 아주 그 규범적으로 미술을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학생들이 이제 그리는 법들, 뭐 예를 들면 옷은 주름은 아니면 여성의 어떤 얼굴은 뭐 비율은 구성은 그 구도는 어때야 돼 이런 것들을 아주 교수가 정형화시켜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. 그거는 지금 우리가 비판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그렇게 가르쳐야지 트레이닝이 될 거 아니에요. 그죠? 그렇게 해서 아카데미즘이 정립이 되고 그것이 이런 그림들을 만들어낸 거예요. 근데 다시 주목해 보세요, 여러분. 이 그림의 주제가 언제 거예요? 내용은 적어도 AD 1세기 전 거잖아요. 그러니까 그리스의 시키온이라는 도시에 구타데스라는 도공의 딸이 뭐 어쩌고 이 얘기잖아요. 그러니까 적어도 BC 한 4,000년, 5,000년, 400년, 500년 이랬을 거라는 거예요. 그 얘기는 뭐냐면 아카데미즘이 그림의 주제로 삼은 것들이 범주가 있었다는 뜻이에요. 고대의 신화, 뭐 전승대에 왔던 이야기,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역사화. 예를 들면 로마의 장군의 뭐 이야기라든가 뭐 예를 들면 뭐 아우구스티누스 황제의 통치라든가 뭐 이런 식 호라티우스의 형제 맹세라든가 우리가 아는 굉장히 서구의 많은 그림들, 특히 18세기에 그려진 그림들은 그 대학 아카데미즘에서 아주 주제로 정확하게 정립해 놓은 것들을 따라 그린 겁니다. 그래서 이 그림은 사실은 조셉 베누아 수베가 자기의 예술성, 자기의 탐구 주제를 열심히 했다기보다는 스승이, 선배가 그려왔던 거를 자기도 그 주제를 갖고 그린 거예요.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해요. 왜냐면 서구 미술의 19세기까지는 사실은 이것들이 당연한 태도였어요. 그러니까 기존의 주제들을 자기가 전승받아서 자기 나름대로 또 그리고 또 그리고 또 그리고 여러분 이게 사실은 쿠르베 뮤얼리즘이 나오게 된 사실은 되게 반대 지점들이에요. 뭐냐면 선배가 비너스를 계속 비너스로 그렸어. 여자를. 그러니까 나도 18세기 대학에서 예술대학에서 비너스로 그리는 거예요. 여자 모델을 세워놓고도. 자 그런데 쿠르베가 그 비너스 아니잖아 라고 성명을 일으킨 거죠. 너무 설명이 복잡하나요?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.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설명을 하는 건 슬라이드 하나 가지고 이렇게 말을 우려먹겠다가 아니에요. 이게 그렇게 생각하셨나 보다. 저렇게 크게 웃으시는 거니까. 그래요? 아니에요 여러분. 세계는 해석될 수 있어요. 눈에 비치는 그대로가 아니라.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설명한 것들이 제가 약간 걱정이 돼서 이 얘기를 하는 건데 여러분 지식은 절대로 다들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지식은 절대로 단편적이지 않아요. 그죠? 지식은 계속 이렇게 마치 아카데미즘처럼 선배에서 후배로 그리고 교수한테 학생에서 학생이 또 교수가 되고 이런 식으로 지식이 전수가 되죠.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그냥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교수들 욕먹는 것 같은 그런 게 아니라 그러면서 지식은 자기 스스로가 정리가 되는 거예요. 어떻게? A라는 교수가 이런 지식을 제시했는데
또 시간이 지나면서 반박이 있고 그래서 더 진리값을 찾게 되고 또 실험을 하게 되고 또 반론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진리는 진행되는 겁니다. 지식은. 그리고 그럴 때 지식은 사실은 단순하게 한 줄이 아니라 여러 격들이 섞이는 텍스트가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이제 중간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뭐냐면 지식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누군가가 단순화시켜서 말한다 그러면 그 지식이 되게 얄팍할 거라고 생각하셔도 크게 틀린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. 오히려 지식은 정교하게 짜이는 관계들을 많이 가져가는 게 좋습니다. 근데 이게 짜여서 혼란스러워지면 의미가 없죠. 그거를 잘 정리할 수 있어야 되겠죠. 그러니까 우리는 머릿속에 이런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. 뭐냐면 이런 요소와 저런 요소가 결합돼서 이 하나의 그림 내지는 이 하나의 개념을 설정하는구나 라고 지식을 구축해 나가는 게 필요합니다. 요소가 단순한 주장이나 진리는 헐겁죠. 그러나 많은 요소들이 그냥 아무렇게나 있으면 혼란스럽죠. 지식이 안 되죠. 근데 그것들을 잘 모자이크를 잘 맞추면 굉장히 아름답고 탁월한 truth, 진리값에 가까워지는 겁니다. 이거는 나중에 제가 사실은 미학 전공자로서 발터 베냐민이라는 사람을 공부했는데요. 그 발터 베냐민이 철학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진리의 형상이에요. 모자이크. 예를 들면 여러분 이건 되게 단순하잖아요. 이 하나의 하얀 블라인드는 그죠? 단순하잖아요. 이거는 그래서 되게 심플하고 좋아 보이지만 사실 저건 단순한 거예요. 근데 저기 안에 예를 들면 굉장히 섬세한 어떤 지식들을 잘 짜놓으면 아름다우면서도 굉장히 심플해 보이면서도 그 안으로 가면은 굉장히 다양한 지식들이 잘 직조가 돼 있을 수 있잖아요. 모자이크도 마찬가지예요. 여러분 혹시 교회를 다니거나 성당을 다니시거나 아니면 또 뭐 그거 아니더라도 미술관에 가거나 뭐 시스틴 성당 같은 데 갔을 때 바닥에 모자이크를 한번 봐보세요. 어떤 우리가 탁월하다고 감동하는 모자이크들은 한편으로는 조각이 아주 작아. 근데 그 조각들이 아주 정교하게 맞춰져서 전체로서 굉장히 아름답고